홍문스터입니다. 배팅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맨시티가 3대 0으로 앞서 나가며 드디어 연패를 끊는 건가 싶었지만 이후 3골을 연달아 실점했고 그릴리시의 역전골 찬스도 골대를 강타한 부름이 따르며 결국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1점 이대 배당 게임이 3대 0에서 3대 3이 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똥배당은 잘 안 가는 편임에도 오랜만에 저배당을 선택했는데 진짜 안 될라니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네요. 저도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날 오겠죠. 분석은 미리 준비해둔 거라 업로드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슈투름 그라츠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1년 만에 리그 우승 발성, 및 컵대에서도 우승하며 더블을 기록했던 슈투름 그라츠는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팀인데요. 하지만 다국 리그에서 군림하는 팀이라도 유럽 대항전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기 마련인데 슈투름 그라츠 역시 그런 팀으로 지난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으며 지난 4경기에서 단 1득점만을 기록했는데 그마저도 상대 자책골로 기록된 득점이었습니다. 그럼 그라츠가 지금 유럽 무대에서 자주 보이고 있긴 하나 유럽 무대에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술 스타일이 언더독 팀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아스날 유스 출신 공격수 미카 비어레스가 팀에서 대부분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통 9번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이고 속공보단 지공 상황에서 강점이 있는 미카 비어레스의 능력을 활용하기엔 유럽 무대에서 슈트룸 그라츠가 공격 작업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들은 챔스에서 슈트룸 그라츠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팀이었던 미첼 감독의 지로나는 지난 시즌 라리가 3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했으나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왕 도부비크를 포함하여 사비우, 알렉시 가르시아, 에릭 가르시아 등 전 포지션에 걸쳐 핵심급 선수들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 일정도 소화해야 하지만 전력 노출이 심각했던 것 대비 작은 규모의 구단이다 보니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에서 가성비 선수들을 영입하며 스쿼드를 보강했고 스쿼드 뎁스가 얇은 팀이다 보니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지로나가 리그에서 높은 수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미첼 감독의 능력에 가장 크게 작용했을 텐데요. 선수들이 푹 쉬고 돌아온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였던 에스파뇰전에서 경기를 완전히 압도하며 4대1 대승을 기록했고 오랜만에 지로나 축구의 묘미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브라이언 힐이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경기 초반부터 큰 3점 스차로 앞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을 이른 시간에 교체해주며 체력 안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챔스에서는 현재 1승 0무 3패를 기록하며 29위로 뒤처져 있으며 이번에 슈투름 그라츠를 상대한 이후 다음 챔스 일정이 리버풀, 밀란, 아스날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은 일정의 난이도를 고렸을 때 지로나가 여기서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매우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로나에게 있어 이번 경기는 승점 3점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로나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로나와 릴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리그 5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볼로나이지만 티아고 모타 감독 및 공격과 수비의 핵심인 지르크지와 칼라피오리가 이적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주축 선수들을 판매하며 큰 수익을 올렸음에도 그에 따른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감독인 이탈리아노는 피오인테아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모습들을 볼로나로 둥지로 옮긴 이후에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선 영승 임무 3패를 기록 중이며 조별리그에 참가하는 36개의 팀들 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득점이 없는 모습인데 득점력 문제는 이탈리아노 감독이 피렌체에서 특히 마지막 시즌에 꽤나 자주 보였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지름크지가 득점은 물론 공격에서 플레이메이킹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그 역할을 대체할 선수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르셀리니의 왼백킥 한 방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맨발만 사용하는 공격 패턴이 워낙 뻔한 선수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경기에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번 시즌 교체가 있던 팀인데 파울로 폰세카 감독이 AC 밀란으로 떠났고 스타드렌에서 마지막 시즌은 아쉽긴 했지만 주인권 팀이었던 스타드렌을 이끌며 2시즌 연속 리그 4위로 이끌었던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을 선임했는데 폰세카 감독의 후임으로 상당히 좋은 감독을 데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릴은 지난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 엔젤 고메스의 일회시간 퇴장으로 패배하긴 했으나 2라운드 팀펜팅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 끝에 1대0 신승을 기록했고 2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선 뉴 슈팅 3개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1대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3라운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조나산 데이비드의 클러치 능력이 빛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울의 경우 지난 챔스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쌓아놨기 때문에 토너먼트 진출에 있어 나름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으며 지난 4경기 4실점만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조라선 데이비드의 순도 높은 득점력으로 승점까지 잘 쌓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볼로냐의 폼이라면 홈경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 역배당을 받았는데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생각해 릴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리며 저득점 경기 양상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셀틱과 클럽 브리에의 경기입니다. 브랜든 로더스 감독의 셀틱이 이번 시즌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프리시즌에 맨시티와 첼시를 모두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정규 시즌 개막 이후 19경기에서 16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유일한 1패는 지난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도르트문트 원정 7대1 패배였습니다. 무효에선 11승 1무 0패, 득실차가 무려 플러스 31로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기록이고 챔스에서도 도르트문트전을 제외한다면 3경기에서 2승 1무 0패, 8골 2실점을 기록했고 유로파리그 디펜딩 챔피언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이끌어내더니 직전 라운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선 3대1로 승리를 기록하며 이번 챔스에서 다크호스의 면모를 제대로 보이고 있는 셀틱입니다. 벨기에의 명문 클럽 브리에는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지난 22-23 시즌 포르투, 레버쿠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포함된 조에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던 팀이고 그 당시 스쿼드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전방에 바르샤 유스 출신으로 1군에 콜업되어 기회도 꽤나 받았었던 페라노툴과의 빠른 주력을 통한 오프더블 움직임은 위협적이며 덴마크 국가대표 윙어 스코포 올센의 왼발킥의 파워나 정교함이 좋고 브리의 경기를 보면 상당히 돋보이는 선수이죠. 그리고 브리의 리빙 레전드 파나컨의 큰 피지컬에서 나오는 볼키핑 능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푸틀가나 스코포 올센을 더욱 위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즌 브랜드 로저스 감독의 셀틱이 자국 리그는 물론 유럽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홈 경기라는 점에서 당연히 셀틱의 승리로 배팅이 많이 몰릴 매치업이지만 클럽 브리에도 쉽게 패배할 만한 전력의 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2.5 오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직전 소튼 원정에서 시속 게임 끝에 이번 시즌 미친 폼을 보이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또다시 해결사가 되어주면서 펠레스코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12골 10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며 엄청난 스탯 생산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직전 경기 엎치락 뒤치락하는 치열한 경기였던 탓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시켜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살라야 이번 A매치 브레이크 기간 쉴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데프트팀 일정까지 소화하고 왔음에도 최하위 팀을 상대로 풀타임을 출전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리그에선 몇 시즌 연속 우승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던 맨시티가 흔들리며 리버풀이 독주하는 상황으로 리그가 3분의 1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승점을 8점 차이까지 벌려놓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 시점이긴 하나 벌써부터 리버풀의 리그 우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사전 전승으로 단독 1위를 기록 중이며 현 시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 하면 바로 리버풀이 떠오를 정도로 포스가 대단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 및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을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전력 노출이 크게 없었고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의 오랜 수건이었던 킬리안 음바페를 FA로 뽑으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킬리안 은바페 영입은 좋았으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까지 3명의 공격수가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겹치는 탓에 동선 정리가 원활하지 않는 모습이며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릴과 밀란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사실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5대2 대승이었지만 전반전에만 2골의 리드를 당하며 패배의 위기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수미는 2승 0무 2패를 기록하며 현재 리그 20위로 뒤처져 있는데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것이 무색한 순위이죠. 레알이 남은 일정에서 짤츠부르크와 프레스트를 만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하게 토너먼트 진출을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챔스에서 레알의 경기력을 봤을 때 토너먼트 단계에서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직전 경기였던 레가네스 원정에서 0대3 대승을 기록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를 부상으로 잃었고 약 3주간 결장이 예상됩니다. 다른 빅클럽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대와 클럽을 오가는 혹독한 일정으로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카르바알과 알라바 그리고 밀리탕이 모두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되었고 추아메니와 호드리고도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 노출이 꽤나 큰 상황에서 안필드 원정 내정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응급투닥에 있어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2014년 이후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레알 마드리드가 7승 1무 0패로 압도 중이며 리버풀은 지난 17-18 시즌과 21-22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레알의 벽을 넘지 못하며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었죠. 뿐만 아니라 토너먼트에서 레알을 만났다 하면 모두 탈락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레알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아르네 슬롯 감독은 레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김덥들로서는 이번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공증을 깰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것이 안필드에서의 경기이며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백포라인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슬롯 감독의 리버풀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버풀의 승리로 베팅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매치업에서 은바페의 존재는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도 리버풀 상대로 득점은 물론이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으며 경험이 부족한 코너 브래들리가 과연 은바페를 얼마나 잘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선 은바페가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인 왼쪽 윈포드 자리에서 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어렵점 방성이 상당히 투분한 매치업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 이런 경기에서 하도 당한 게 많았어서 쉽사리 오버에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오버가 당연해 보여서 오히려 불안하네요. 저는 이런 매치업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보여줬던 강점이 너무나도 확실했었기 때문에 프렌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번 경기 주심이 프랑스 국적의 르텍시에라는 주심입니다.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주심이 배정되었을 때 맨시티, 나폴리, 첼시를 상대로 2승 1무 0패를 기록했었다는 점에 힘을 얻어 레알 마드리드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